두 번째 시간은 사업 강의 시간입니다. 이분은 평범한 주부에서 지금은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완벽한 노후를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기회를 전해주실 강희숙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업 강의를 맡은 강사 강희숙입니다. 올라올 때마다 떨리는. 비가 지금도 많이 오는데 서울에는 지금 비가 와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서초, 저희 오빠도 서초에 살고 있는데 정말 피해를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오빠는 별 피해가 없어서 연락을 해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은 제가 여기 배둔 고성에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오전에 댄스하고 그리고 고성 가서 뭘 했냐면 세차를 그 손세차를 맡기려고 갔는데 안 된다더라고. 내일 오라더라고요. 힘들어서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손수 2시간에 걸쳐서 제 더러운 차를 오늘 한번 하면서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렸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예, 비가 오는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스폰서님.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세차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경건한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려고 한번 차를 깨끗이 씻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한번 유산화에 대해서 소개도 하고 제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면 되게 풋풋한 젊은 남자와 이렇게 아이들과 이 사진 있죠. 저는 유산화를 인물을 헌해요. 인물을 이제 얼굴 보고 결혼했어요. 이제 동갑내기 남편이랑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2딸을 키우고 유산을 만나기 전 저의 이제 젊은 시절 사진이에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니까 저게 30대 한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올해 50인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게끔 눈 깜짝할 사이 이런 시간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무엇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다시 이제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저 시절에 이제 저는 이제 육아에 전념을 했고 남편은 저 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사업을 잘 해나가면서 경제적인 큰 어려움 없이 30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0대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40대가 딱 들어서면서 이제 어려워지더라고요. 이제 어려워지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50, 60대는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되나? 남편만 믿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많이 혼자의 고민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진짜 제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시대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저희 남편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자동차 부품 쪽에 일하는 회사들이 거의 문을 많이 닫고 시대가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뭔가 준비를 했으면 좀 나았을 수도 있는데 본인이 하는 일을 고집을 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저희 남편만 그런 게 아니겠죠. 이렇게 50세 이상 자영업자들 월평균 수입 현황을 보면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아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조금 심각한 거 아닙니다. 우린 유산화가 있으니까. 보면 이제 이렇게 본인의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도 못하게 받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금 사실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 없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연관이 돼가지고 그런 상황을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월급 받으시는 분들보다 훨씬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시대의 트렌드를 잘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제 우리 대표님, 저희 대표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잖아요. 온라인으로 해라. 온라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키워야 된다. 온라인은 이제 시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거든요. 근데 주변에 한번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온라인으로 뭐 줌으로 들어오고 접속하고 이러는 것 자체를 굉장히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불편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3년이란 시간 속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스마트 금융이나 뭐 은행에 당연히 이제는 이게 앱 깔아서 다 하잖아요. 은행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은 이렇게 1금융권 얼마 전에 이제 국민은행에 그 지급기를 갔는데 그 지급기 자체도 너무 현대적으로 바뀌었어요. 어려워. 그래갖고 옛날에 그렇게 단순하게 안 만들어졌고 무슨 기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르신 두 분이 오셨는데 그거를 못해서 두 분이서 계속 그 실랑이를 한참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옆에 있는데. 그래서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조금 더 아니까 가서 이렇게 도와드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모르면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거부하고 싶잖아요. 막 불편한 건 안 하고 싶고. 저도 뭐 PPT 이런 거 만들 때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딸한테 부탁을 하죠. 서윤아 이것 좀 해줘. 근데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왠지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이렇게 피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거리를 두면 둘수록 우리는 진짜 우리가 뭔가 수입을 벌어가기는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온라인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떤 걸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로봇이 대체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배둔에 있잖아요. 고성에 살고 있으니까 사실 몰라요. 여기 안에 있을 때는 뭐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사니까 그냥 비슷비슷하게 사니까 그런 거를 감을 잘 모르는데 저희 둘째가 이번에 서울에 이제 학교를 서울로 갈 거거든요. 공연하러 서울에 자주 가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문화적 충격을 너무 받고 온 거예요. 백화점이 마산만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엄마 서울에 못 이게 처음으로 서울이 너무 가고 싶었으나 그 백화점을 갔다 오고 나서 좀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이게 괴리감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나는 엄마 결국은 다시 지방에 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어떤 걸 보여주느냐. 우리는 여기서 살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걔들은 보여주는 것만큼 보는 것만큼 얼마든지 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얼마나 아이들한테 많은 것을 보여주는 부모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나오죠.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이라는 거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트렌드를 잘 읽으려고 하면 진짜 재학습 능력 뭔가 다시 공부를 하고 배우려고 하고 온라인을 자연스럽게 내가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꾸준한 노력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50이 넘으면은 사람들이 진짜 이걸 안 하려고 하는 이게 습이 몸에 bek혀서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저 역시나 몸에서 그냥 거부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살아가야 되는 일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미 너무 많이 변했어요. 우리는 몰라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나가보면 정말 전쟁같이 세상이 많이 변했고 그래서 돈 버는 방법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돈 버는 방법을 계속 고수하면 다 망해요. 이제 진짜 그렇게 되고 돈 버는 방법을 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달라진 시대에 맞게끔 돈을 벌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려면 일단 내 생각이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로는 앞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소개하고 싶은 새로운 직업군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직업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직까지도 밖에 나가면 뭐 다단계를 하니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세계 회원 직접 판매 시장 현황을 보면 이건 예전에 지난 건데도 불구하고 글로벌은 221조, 대한민국 5.2조 원인데 여기에서 35% 약 2조 가까이는 누군가는 돈을 벌어가고 있어요. 누군가 통장에는 이 돈이 쑥쑥 들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벌어가시는지 한번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이 분야에서 발을 담갔으면 욕심을 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안 직접 판매 주요 제품들을 보면 1위가 영양제고 2위가 화장품이에요. 생필품. 우리가 소비재들이 거의 80%가 이루어져 있어서 영양제 우리 매일 먹잖아요. 얼굴 바르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요 제품으로 들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제품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려면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용품, 뭐 냉장고 이런 거는 사기 힘들잖아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보면 소비자가 곧 판매자고 점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게를 연다는 리스크가 발생하지도 않고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뭐 광고비 관리를 줄여서 이렇게 하고 또 수익의 일부분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체계예요. 회원들이 꼭 제품을 애용하고 애용한 것 때문에 감동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큰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찾아보면 사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의 유통 단계를 배제하여 유통 마진을 줄이고 관리비, 샘플 비딩, 재비용을 없애서 싼값으로 좋은 제품을 싼값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회사의 일부분을 이제 전달한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인데 이제 사람들은 나가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인터넷으로 이제 직거래해서 포인트 캐시백 받는 걸 모르면은 진짜 바보 소리 듣는 시대죠. 지금은 진짜. 그러면 오늘 제가 2시간을 노동을 하고 왔잖아요. 진짜. 그 세차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 세차장 그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 그분도 와서 직원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차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게는 돈을 못 벌 것 같더라고요. 그 2시간을 막 진짜 이 땀이 두두두두 여기 이 머리가 다 젖었어요. 그 세차를 2시간 동안 하면서 제가 몸소 노동 수입에 오늘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90%는 노동 수입이에요. 노동 수입 젊을 때는 괜찮아요. 젊고 건강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물통 길러서 많이 하겠죠. 몸이 건강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몸이 만약에 아프거나 나이가 들면 내 노동력의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언제까지 내 노동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2시간 하고 와서 온 몸이 이제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건 그래서 저희는 파이프라인 수익을 꼭 만들어 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저기 물통을 짓지 않고 시간이 걸리겠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구축을 하려면. 근데 수도꼭지가 틀면 내가 노동으로 하지 않아도 그 파이프라인 수입으로 물이 계속 이렇게 철철철 넘치게 저희 권리수를 받게 되죠.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보시면 자세히 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쉽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수입을 받으려고 그게 핵심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권리 수입이죠. 이분은 다음 새로운 100만 장자들의 저자예요. 그리고 미래 경제학자, 미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이기도 한데 이분은 20대 때 100만 장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웰리스 산업에서 이제 가장 많은 100만 장자가 나온다. 여기서 인터넷에 대한 얘기, 온라인 그런 쇼핑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1인 기업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눠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웰리스 산업이잖아요. 다들 100만 장자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자본, 자본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먹고 경험해야 될 어느 정도의 내가 제품 경험의 정도의 소자본은 들어가죠. 근데 자격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얘기하는 거 부업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처음부터 수입이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본인이 하시는 일 열심히 하면서 짜투리 시간에 부업으로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수입입니다. 그러면 그 수입으로 우리는 권리소득을 얻고 재정적, 시간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자격이 있었으면 우리 할 사람 별로 없죠. 서울대 나와라 이런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그러면 기준이 있어요. 그만 웃으시고요. 우리가 밥을 먹는 데도 기준이 있고 옷을 고르는 데도 기준이 있고 다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잖아요. 근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고르는 기준을 잘 갖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누가 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라면 하고 동네 아줌마가 한번 해보라 하면 하고 이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또 그 소개한 사람 탓도 하기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단계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들어올 때 이런 걸 잘 따져보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잘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따져보고 시작한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을 보면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굉장히 중요하죠. 기업의 철학이 모든 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철학으로 인해서 그 CEO의 철학으로 인해서 제품도 그렇고 뭐 이런 회사도 운영이 되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있어야죠. 회사가 성장을 하지 않는데 내가 성장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재무 구조가 안정된 회사야지 우리가 이제 돈을 어쨌든 캐시백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재무 구조 너무 중요하고 또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 우리는 공정한 사회에 살지 않잖아요. 90%? 80% 정도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항상 가져가고 우리는 항상 10% 정도로 나눠 먹기 이렇게 우리나라 자체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 플랜이 공정한지를 꼭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잘 안 보이네. 탄탄한 회사 이렇게 탁월한 제품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 플랜이 공정한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유산화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런 헬츠 박사님이 이제 이렇게 비전과 아까 CEO의 마인드 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마이런 헬츠 박사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비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런 헬츠 박사님이 우리가 이제 저런 가치 때문에 저희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으로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걸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반대도 심했다고 하는데 이제 싼 제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좋은 제품을 여러분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도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유산화는 1992년 창립을 했어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고요. 제가 이제 여기를 4번 정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갈 때, 이제 비행기를 탁 타고 내릴 때쯤 되면은 이제 저 회사의 위의 모습이 다 보여요. 유산화 이렇게. 우리가 항상 내릴 때는 밤이더라고요. 그럼 저기 막 반짝이면서 유산화라는 글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 상상이 막 그게 그림이 그대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막 비행기 위에서도 사진도 찍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 게 아직도 그 감동이 저한테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갔다 오니까 더 그런 감동이 저한테는 이제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회사로 28년간 24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03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기 2015년 인도네시아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2011년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뭐 주식을 잘 알지 못해요. 저는 저희 대표님의 권유로 주식을 조금 해봐라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봐라 해서 이제 했는데 잘 이해가 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조금 있어요. 조금 들어 있어요. 맨날 조금씩 들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 회사가 투명하게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산화 제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누트리션, 비움, 체움, 아름다움, 그리고 얼굴, 바르는 비타민, 몸도 속도 채워주고 또 얼굴에 아름다움도 채워주는. 제가 이제 50인데 아직 괜찮죠? 5년 먹고 발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웃기려고 해봤습니다. 유산화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유산화는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기법으로 많은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쉽게 이제 얘기를 하면 세포가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이제 우리가 잘 살아나야 되잖아요. 세포가 서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재생을 하게끔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85명의 R&D 연구진이 저희 제품을 항상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 85명의 과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분들에게 저희 건강 관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많죠. 저기서 제가 한 3-4분은 직접 만나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인하우스 제조 시설 있습니다. 100% 자체 생산, 누트리션을 100%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이게 중요하나 이럴 수도 있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저희가 집에서 엄마가 밥을 해주는 거랑 반찬 가게 가서 반찬을 사 먹는 거랑 정말 크잖아요. 애들도 귀신같이 엄마가 해주는 반찬을 먹어도 밖에 사오는 반찬을 안 먹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체 생산이라는 거는 그만큼 까다롭고
엄격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체 생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도 많이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OEM을 하면 5년이 지나면 제품에 대한 만드는 이런 정보나 이런 거를 오픈을 해야 되는데, 자체 생산을 하다 보면 그런 기술력을 계속 잘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저 책자 많이 보신 분 계시죠? 저희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나가면 유산화 제품 좋아. 그럼 뭐라고 해요? 야, 다 그렇게 얘기해. 이러잖아요. 다 니들께 좋다고 하지. 그러면 이 책자를 딱 꺼내주세요. 뭐 믿거나 말거나 알 수는 없지만, 저기 캐나다 보건성에서 이거는 라일맥 윌리엄이라는 생화학자의 의뢰를 해가지고 자국민들을 위해서 저 책을 4년에 한 번씩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6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6판은 우리나라의 교보문고에서도 볼 수 있고 각종 도서관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유산화의 헬스팩이 여기서 보면 플래티늄 플러스라고 최고의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독성 없고 흡수율 96.1%를 자랑하는 헬스팩,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CPS 캐나다 약전, PDR 미국 약전에서도 임상을 다 테스트를 했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편람하는 책자에도 유산화 제품이 다수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700개 넘은 상을 받았어요. 유산화는 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상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려고만 해도 머리가 터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외국에선 받았잖아. 뭐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받았죠. 알죠? 저기 보면 메디컬 헬스 케어 부문에서 요번에 헬스팩도 받고 체중 조절 제품 누트리밀도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선수들 4,500명 이상의 스포츠 선수들이 제품을 먹고 있죠. 스포츠 선수들은 굉장히 먹는 게 까다롭잖아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잖아요. 그 선수들도 이렇게 유산화 제품, 지금은 아마 4,500명 더 이상의 선수들이 제품으로 후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보상 플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물 한 잔만. 핸드폰만 있으면 비즈니스가 가능해요. 핸드폰 잘 사용할 줄 모르시죠, 근데. 근데 나이가 들면 이 휴대폰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근데 정말 이 휴대폰으로 뭔가 접속이 가능하고 이런 게 굉장히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가르쳐만 줘도 이 기능이 되게, 이 기능으로 뭔가를 한다는, 좀 우리 애들하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걔들 뭐라고 하죠? 무슨 세대를 하지? MZ세대. 딸하고 이제 저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휴대폰 하나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는 우리 사업이 이렇게 확대성이 정말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저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엄청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쪽으로는 계속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렇게 계속 번창해 나갈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뭔가 혜택이 많죠. 굳이 내 시간을 써서 갈 필요도 없고, 또 비용적으로 내가 지금 기름값도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내가 기름을 떼서 갈 필요도 없고,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들으면 되는데, 왠지 우리는 왜 만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나이, 성별, 학력, 경력, 지역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정한 거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사업의 기간이나 매출의 규모에 관계없이 구축한 비즈니스의 깊이나 단계 제한 없이 공평하게 계산되는 20%의 후원수당 비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정산 주지급을 해서 실적을 이월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1시까지 정산을 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 10시만 되면 딱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죠. 실적을 마감해야 하는 2월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마감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좋기도 하지만 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계속 2월 시켜주니까. 뭐 포인트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왜 웃으세요? 찔리시네. 그리고 수입에 저희는 선수당 후직급이래 가지고 수당을 많이 받게 되면 거기에 맞는 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직급을 가려고 사재기 할 필요가 없어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 지금 또 30주년 추가 비즈니스 센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핫하잖아요. 8월 19일까지만 되더라고요.
8월 19일 지나면 이제 온라인 티켓을 구매를 해도 우리가 네 번째 가게를 받을 수 없으니까 꼭 주변 아직까지 안 한 분들한테 파트너분들한테 꼭 이렇게 하도록 해가지고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어서 조금 많이 수요를 받아갈 수 있게끔 알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8월 19일. 상속이 가능한 비즈니스입니다. 저희가 아이들한테 뭐 상속시켜줄 만한 거 많이 가지고 계시면 좋죠. 건물도 있고 재산이 많으면 좋은데 저는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유사밖에. 근데 이게 정말 멋진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둘째는 당연히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큰애가 요즘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인스타에 이제 유산화를 드디어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니까 샵 유산화 헬스사이언스, 뭐 건강, 운동하는 직장인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쉐이크 먹으면서 운동하는 거 사진을 막 올리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됐더라고요. 내가 강요는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먹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하게 되고 또 그걸 상속시킬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유산화 보상 플랜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바이너리 방식이고요. 무한 기피, 무한 수입, 주정산, 주지급 요거 이렇게 자녀 실적 이월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공유가 돼요. 쭉쭉쭉쭉 공유가 되고 그 양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그리고 작은 실적에 계산을 해서 저희는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등 지급 없이 유산화는 20% 동일 비율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재기 발생이 없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무한기피를 인정을 해줘요. 타사 같은 경우는 저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5대. 그러면 예를 들어 6대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럼 5대에 있는 애를 괴롭혀서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6대에 있는 애를 롤업 제도라고 그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팀워크가 깨지는 경우도 많다더라고요. 근데 유산화는 무한기피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회사예요. 그리고 타사는 이렇게 수당을 받으면 실적을 없애는데 유산화 같은 경우는 계속 무한 실적을 계속 이월을 해주죠. 계속 다 타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매주 내가 수당을 잘 받도록 하셔야 되겠죠. 시작 방법으로는 한 개 가게를 하려고 하면 50만 원 정도의 제품 경험을 통해서 근데 기한 제한은 없어요. 2년 안에 내가 50만 원 제품만 먹어도 가게 하나는 열릴 수 있습니다. 근데 3BC는 6주라는 기간이 있죠. 6주 안에 약 100만 원 정도 제품 경험을 하시면 돼요. 몸머리. 이렇게 가게 2개를 완성시키면 2라인을 성장시키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700만 원. 받아보셨어요? 저는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하나 더 성장시키면 800만 원, 900만 원, 그래서 2,400만 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가게를 계속 줘요. 저도 8번 가게까지는 있습니다. 9번 가게까지 못 받았고 이렇게 맥스아웃 시키고 수당도 받고 가게도 저도 아직까지 다 사용하지 않은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한번 해가지고 가게도 받아보시고 더 큰 사업을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쭉 추가 비시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또 이렇게 수입을 계속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제가 에메랄드예요. 2,400만 원. 아직까지 저거를 받아보진 못했네요. 저희 스폰서님이 3스타인데 주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더 많이 받네요, 스폰서님. 근데 이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만 소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수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비하는 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저는 정말 3스타까지는 꼭 가보겠습니다. 왜요? 저희 스폰서님 가보셨으니까. 스폰서님이 10스타 가면 저도 갑니다. 스폰서님 빨리 가주세요. 저의 비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폰서님. 더 많은 아니 저도 가고 따라가면 제가 빨리 따라가야 되겠죠.
죄송합니다. 더 많은 수입의 기회가 많아요. 저희는 보너스 엄청 많아요. 셀라비오 보너스, 평생 매치 보너스, 뭐 리더십 보너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한번 열심히 일을 하면 보너스도 주고 여행도 보너주고 나중에 보너스보다 후원 수당보다 보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경험을 우리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가 정말 사진을 보니까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살았더라고요. 유산을 5년을 하면서 할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제주도 가서 요트도 탔고 저 그때 옥 이그제골드님이랑 같이 저기 남편분하고 같이 저기 다낭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로스 13위도 해봤고 오늘 2시간은 씻었어요. 저쪽. 소주 맨날 차 더럽게 쓴다고 가치롭게 쓰지 못한다 맨날 뭐라 하시는데 오늘 한 2시간 저거 한번 씻으면서 조금 더 좀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황희성 스폰서님이랑 저 시간들이 정말 다시 또 생각이 나면서 정말 행복했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누렸구나 유산 안에서. 그리고 이제 다시 보지 3년을 못 본 이 사람 이름을 내가 마지막으로 여행을 보내줬어요. 다낭 여행을 보내준데 그 뒤로 못 봤어요. 그 뒤로 헤어지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거를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그때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공짜라고 하니까 진짜 인도네시아에서 날라온 거예요. 여권을 발에 보내 그래서 공항에서 만나서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저희 아이들은 언제나 저를 응원해요. 엄마 하는 일 응원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 신분에 또 직장인은 직장인 신분에 맞게끔 잘 커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산하니까 제가 이렇게 누릴 수 있었던 거고 유산하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제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막 에메랄드에 넘치는 삶을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어디서 이런 수입을 벌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런데 또 한 번 생각하면 내가 5년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내 자신한테 또 그런 진짜 나한테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요즘 드는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성장할 때 유산하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장하는 회사에 있다는 거 믿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산한 6위 지금도 6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6위. 유산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나의 경험을 공유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도 뭔가 복잡하게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써보고 내가 써본 제품의 경험을 공유를 하면 돼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이렇게 혼자가 아닌 팀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가족이 사용할 제품만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돼요. 건강도 챙기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건강도 챙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죠. 옷가게만 하면 영양제 안 먹어요. 절대. 유산을 했으니까 영양제 먹었지. 옷가게만 하면 옷만 팔지 영양제 사 먹을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근데 유산을 하니까 영양제를 먹어. 뼈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챙기면서 재정적인 도움까지 주는 이런 일 없어요. 근데 결심하기가 힘들죠. 결심하면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요. 자기가 시간 관리 못하면 안 돼요. 시간 관리를 잘해서 행동만 하면 됩니다. 미래의 나의 삶은 오늘 내가 결정한 선택의 결과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5년 지났어요. 이제 5년 반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배웠고 근데 사실 수입으로 받는 거 보면 어디에서 제가 5년을 해서 이런 수입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기대되는 미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산하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노력과 성실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노력과 성실은 정말 배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 우리 맨날 있잖아요. 매번. 그래도 바로 그때 바로 시작을 하면 돼요.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본인들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유산화에 더 큰 기회를 잡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feel the difference deep in our bones.
and we want everyone to know.